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사태가 또 변함없이 발생했습니다. 나이를 빨리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닌 입장으로서 왠지 모를 아쉬움이 아주 진해지기만 합니다. 앞으로 저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모두가 보통의 일상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부지런히 뛰면서 차 리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고, 그리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보통의 일상으로 들어가기만을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도 여러분의 그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죠. 처음에 인사드린 것처럼 여러분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새 차가 나오거나 제가 새 차를 이렇게 구입했을 때는 차를 사자마자 차에 있는 매뉴얼을 꺼내서 밤새도록 읽거나 아니면 차의 기능을 이것저것 아주 자세하게 만져보면서 날 새는 줄 모르고 차에 대한 애정을 팍팍 쏟아부었는데, 요즘에는 새 차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제가 차를 구입하더라도 매뉴얼 같은 경우는 아예 차에서 꺼내지도 않고 기능 같은 경우도 다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눈으로만 쓱싹 이렇게 보고 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태해졌구나, 아니면 저 스스로 나이 먹는 자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도 새 차가 나오는 건, 아니면 새 차를 산다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여러분께 2021년도에 나올 새로운 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좀 느껴보려고 하는데, 특히 많이 알려진 차나 아니면 기존에 차 발표회는 했고 단지 차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인도되는 시점이 2021년도인 차는 좀 제외를 하고, 포르쉐 GT3도 내년 여름 이후에 나올 예정이고요. 콜벳, 이번에 나오는 C8이죠. 한국말로 하면 C8 콜벳 G06 차가 나옵니다. 콜벳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형이 나왔고, 이번에 G06이 아마 2022년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차는 2021년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G1도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차가 완전히 풀모델 체인지가 됐을 때는, 특히 스포츠카나 아니면 성능이 뛰어난 슈퍼카 같은 경우는 추후에 출시되는 차일수록 좀 더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니까 그 차의 최고 출력을 가진 차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 나왔을 때 혹 하고 차에 딱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기다려서 이왕이면 다른 차를 내 룸밀러에 담고 가는 게 좋잖아요. 기분 좋고. 물론 일반 길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 중에서 그 어떤 추가적인 폭발력과 가속력을 원하시면 참았다가 맨 나중에 나오는 버전의 차를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콜벳도 마찬가지로 이제 G06이 나오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G1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최고 출력으로 가는 콜벳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종은 제외하고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 로메오 GTV라는 차가 나옵니다. 이 차는 투도어 모델이고, 그러니까 쿠페 모양이죠. 이 모델은 쿼드로폴리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마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마 전기 장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알파 로메오에서 출시된 차 중에 가장 강력한 그 홀스파워를 지니고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차입니다. 이 차가 2021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GT라는 모델이 2021년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이고 테슬라 모델 S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량이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 연시에 테슬라 모델 S하고 테슬라 모델 X의 공장 라인들의 직원들이 무급 휴가를 여러 날 떠났었습니다. 18일 정도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테슬라 쪽에서는 밝히진 않았지만 관련 종사자들과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판매량이 줄다 보니까 공장 라인업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우디 이트론 GT가 테슬라 모델 S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표방은 했지만, 실제 차가 나올 때는 좀 더 다른 모양새를 좀 취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고, 모양은 아우디의 겉모습을 띠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타이칸과 비슷한 차의 배경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오는 고성능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부분이 쉐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그 BMW M이라든가 벤츠 AMG, 아우디 RS와 견줄 만한 차를 만든 캐딜락 CT5 V 모델 있잖아요. 여기에 블랙윙 모델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블랙윙 모델은 기존의 V 모델이 갖고 있는 6200cc 슈퍼차지 V8 그 엔진을 갖고 있는 그런 위력적인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모델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CT5란 모델을 타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차가 기존의 미국 차나 다른 독일차 이외의 스포츠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슨한 듯한 느낌의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딱 타보면 이건 독일차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자체도 독일차 감성이 아주 많이 묻어있는 그런 차인데 과연 어떻게 탄생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차를 타볼 수 있을지 자신은 할 수 없는데 타보게 된다면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캐딜락의 매니아 분들 중에 이 스포츠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쉐비 콜벳의 G06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식 모델로 나온다고 해요. 지금까지의 어떤 발표 사항을 보면. 그런데 이 차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게 되냐면 5.5L 8기통 DOHC 엔진입니다. 거기에 NA 엔진이에요. 레드존이 8,500에서 9,000 사이에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타내는 마력수도 600마력이 훌쩍 넘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성능이면 미드십 엔진에 거의 페라리하고 같은 그런 성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이게 G06이에요. G1 모델이 아닌데도 이런 출력을, 이런 성능을 갖고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올 더 고성능 모델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이 G06 모델 자체에 대해서도 엄청난 성능을 갖고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특히 이쪽 북미 지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관심이 가는 차 중에 하나인데, 현대에서 만든 최초의 픽업 트럭, 포니 픽업이 최초의 픽업 트럭인가요? 아무튼 현대 산타크루즈란 모델이 2021년도에 출시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으로 예상이 되고 엔진은 2리터 터보와 2.4리터 터보 두 가지 모델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둘 다 4기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성능 모델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차가 출시돼 봐야 정확한 성능이 나오겠지만 기존의 픽업 시장에 좀 더 미니멀한 그런 쪽으로 추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토요타 타코마나 포드 레인저 아니면 이번에 램에서도 기존에 단종됐던 그 다코다 모델이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트럭보다도 약간은 더 작은 사이즈로 나오면서 픽업 트럭을 원하는 그 젊은 층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어떤 옵션이 추가되면서 어떤 기능의 트럭으로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이 차에 그 위장막이 걸쳐진 상태로 여러 곳에서 그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곧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온 대로도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규어에서 XJ 모델이 드디어 체인지 된다고 합니다. 참 그동안 XJ 모델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완전히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되면서 그 판매량도 많이 저조했고 그럼으로써 이 차가 단종되지 않냐라는 루머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제규어에서는 꿋꿋하게 다시 풀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차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차가 사진으로만 보게 되면 상당히 잘생겨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규어보다는 아우디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 이런 느낌까지 들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그 제규어 XJ 모델의 가장 큰 변화점은 이 모양보다는 그 엔진 쪽이에요. 일단 XJ는 풀리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차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솔린차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전기차가 어쩔 수 없이 대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규어에서는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이런 세단 모델에는 고급 세단 모델의 전기차 라인을 구성함으로써 좀 더 글쎄요 앞서가는 고급 세단의 라인으로 나오려고 표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어떤 성능으로 나오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현재 나온 루머로서는 대략 뭐 한 번 충전해서 500km 가까이 주행하는 정도의 성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도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번 여러분과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집에서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새롭게 나오는데 아마 이 모델도 2021년도에는 나오지만 연식으로는 2022년식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죠.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보다는 좀 더 휠베이스가 길고 차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차가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오프로딩 차를 보면 랭글러보다도 그랜드 체로키를 개조해서 갖고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오프로딩을 갔을 때 아주 오래된 오프로딩 차를 보게 되면 물론 랭글러도 있지만 그랜드 체로키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 정도로 오프로딩에 강했던 차인데 현재 나오는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오프로딩의 모습은 사실 많이 없어졌죠. 어떻게 보면 고급 SUV 모델을 표방해서 나오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그랜드 체로키도 오프로딩을 표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커진 SUV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길에서 요즘 스파이 샷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게 되더라도 현대화된 더 커진 그런 느낌의 SUV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게 보이네요. 집 그랜드 체로키가 웨고니어라는 차가 새롭게 나올 예정이라서 차체를 무리하게 많이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웨고니어가
아무래도 더 큰 사이즈의 SUV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은 못 미치는, 그래도 의자는 7시터라고 하죠. 7인승 모델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1년도에 나오려고 했던 랜드로버 디펜더 80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90 모델조차도 현재 이쪽에 도착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펜더 110 모델이 예상했던 것만큼 인기의 효과를 이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 얻고 있지를 못해요. 딜러십마다 디펜더 110 모델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유로서라도 디펜더 80 모델이 더 늦어졌고, 나오는 연도는 2023년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가장 미니멀한 디펜더 모델로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 차도 사실 빨리 만나보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마세라티에서 MC20이라는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 이 차도 2021년도 출시 예정이고, 이 차 역시 미드십의 이탈리안 스포츠카 감성을 갖고 있는 차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차는 V6 엔진에 트윈터보가 달릴 예정이고요. 정확한 배기량을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홀스파워는 620마력이 살짝 넘는 그런 출력을 나타낼 거라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가는 차예요. 특히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북미 기준으로 20만 불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출시가 되니까 좀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등장하게 된다면 독일차가 갖고 있는 고성능차에 비교하면서 독일차가 아닌 어떤 또 하나의 고출력 스포츠카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세라티의 사실 가장 큰 문제도 중고차 가격이 살질 않아요. 왜냐면 마켓이 아무래도 독일차만큼 광범위하지 못해서 차 살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지만 나중에 1년이든 2년이든 차를 팔 때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파는 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벤츠에서 AMG 모델 중에 하나인 SL 클래스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2022년도나 2022년도 이후로 멀어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 차의 이름은 벤츠 SL 이렇게 해서 명명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올 SL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SL 모델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이름에 맞는 출력을 어떻게 해서 품고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차도 좀 기다려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올 포르쉐 GT3 모델 외에 새롭게 또 나오게 된 모델이 포르쉐 718 Cayman GT4 RS 모델이라는 건데요. 실제 출시일이 2022년도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GT4보다 좀 더 가볍고 더 파워풀한 모델로 나오게 되는 차고요. 좀 더 트랙에 걸맞는 그런 차로 해서 나오게 된답니다. 어쩌면 2021년도 늦은 타이밍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연식은 2022년식으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13만 불, 한화로 따지게 되면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렇게 나타날 예정이고, GT4 RS 같은 경우는 기존의 GT4의 400마력대 초반의 마력수보다 높은 500마력에 다다르는 그런 출력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이 미드십 엔진을 갖고 있는 718 Cayman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출력을 갖고 나온다고 한다면 포르쉐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의 정말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차량 판매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차 자체를 구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도 이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예견해 보는데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차테크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이 GT4 RS를 어떻게든지 구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구나 라고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새로운 픽업 트럭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트럭은 아닙니다. 잠시 단종이 되었던 트럭인데 램에서 다코다라 모델이 또 다시 런칭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대략 집 글래디에이터보다 더 저렴한 그런 모델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 서로 경쟁하는 모델은 포드 레인저나 타코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 자체 만드는 공장도 기존의 램 공장이 아닌 지프 라인이 형성된 오하이오에 있는 톨레도 공장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차가 나오게 되면 글래디에이터하고 좀 비교를 많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네요. 일단 차가 어떻게 나올지, 기존의 다코다보다는 좀 더 현대적인 그 트럭의 모양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는 기존에 계속 출시하려고 했으나 미뤄왔던 그런 여러 차 중에 많은 차가 출시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원만히 끝나지 않으면 출시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많이 높은 시점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차가 뭐가 있냐면 리비안이라는 회사의 전기차예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픽업 트럭과 SUV 모델 두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가 과연 2021년도에도 출시를 하게 될지 참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리비안 모델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 차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 모델과 특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렵지 않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테슬라를 선택하는 많은 테슬라 팬들이 리비안 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태도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2021년도에 새롭게 나오는 차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이 차들마다의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공개될 때마다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차가 나오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차를 너무 바꾸고 싶어서, 차 바꾸면 정말 돈 많이 손해보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을 또 한번 이렇게 쑤셔보는 그런 브랜드들의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 저는 차를 좀 쉽게 바꾸는 편이긴 한데 최근 한 2년 동안은 많이 바꾸지 않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많이 안 바꾼 거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바꾼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올 차들이 그전에 한 2년 동안 제가 차를 바꾸지 않았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사항이고,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요즘 같은 시대에 경기장 아닌 곳에서 과속을 하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 길에서 재밌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이길 수 있는 차 자체적인 재밌는 게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개발돼서 차에 심어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한 해 새롭게 시작한 이때 여러분 모두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항상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